이 10가지 기본 수칙만 지키셔도 수천만 원의 낭비를 막고 10년이 지나도 후회 없는 전원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실제로 에너지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절약 팁도 말씀을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전원주택에 몇 년 동안 살아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후회하는 점은 처마 길이를 짧게 했다는 것인데요. 처마가 짧으면 빗물이 금방 흘러내리고 그 빗물이 곧 눈물 자국이 돼서 벽이 쉽게 오염이 되고 집이 금세 낡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청소비로만 매년 수십만 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도색비로 1000만 원 이상을 썼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건축법상 처마는 1m 이내로 건폐율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0cm에서 1m 정도로 처마를 뽑아내면 기능성과 법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건폐율이 낮은 땅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시공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후회하신 외장재 선택입니다. 외장재는 집의 내구성과 유지관리 비용을 크게 좌우하는데요. 스타코는 비용이 저렴해서 초기에 많이 쓰이지만 5년만 지나도 갈라짐과 곰팡이 문제로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세라믹 사이딩은 오염에 강하고 추가 단열 효과까지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새 집과 같다라는 후기가 많습니다. 다만 초기 비용이 수백만 원 이상이 더 들어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ALC 주택이 친환경 주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ALC 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들은 외장재 선택 시에 ALC 자재와의 궁합도 잘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ALC는 숨쉬는 자재라서 스스로 습도 조절 기능이 있는데요. ALC 자재에 세라믹 자재가 더 덧붙여지게 되면 이 ALC 고유의 장점을 살리기는 어렵지만 단열 성능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ALC 자재만으로도 충분히 단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타코를 사용하더라도 고급 스타코를 사용하면 장기적인 유지 관리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산보다 독일산 고급 스타코는 가격이 2배 이상 비싼데 그래도 저렴한 스타코보다는 투습성과 품질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2배 이상 가격이 비싸 봐야 세라믹 사이딩보다는 저렴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ALC 주택인 경우에는 ALC의 장점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고급 스타코를 추천드리고 그 외의 주택인 경우에는 장기적인 유지 관리와 편의성을 생각해서 초기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세라믹 사이딩을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전원생활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공간인 데크인데요. 건축주분들이 처음에는 비용을 아끼려고 방부목의 데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겨울철 눈이 쌓이면 수톤의 무게가 실리면서 데크가 내려앉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큰 화분이나 텃밭 상자와 같은 무게가 조금 나가는 생활 장비만 올려두어도 기초가 휘어져 위험했다는 경험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데크의 기초를 아연 각관으로 하고 상판은 방부목이나 천연목이 아닌 합성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목은 썩지 않고 관리가 편하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비용을 따져보면 방부목은 초기에 약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조금 저렴하지만 3년에서 5년마다 교체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총 10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반면 합성목과 아연 각관의 조합은 초기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선이지만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왜 처음에 크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후회를 많이 하는 주차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원생활에서 차는 필수인데요. 그런데 아파트 기준처럼 한 대만 주차할 수 있게 설계했다가 손님이 올 때마다 도로에 차를 세워서 이웃과 갈등이 생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주차장은 단순히 차를 세우는 공간이 아니라 세차와 간단한 경정비 공간으로도 쓰입니다. 따라서 최소 2대 이상이 들어갈 정도의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중에 확장하려면 땅을 다시 다지고 배수로를 새로 만들어야 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외부 수전과 전기 설계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정원에 물을 줄 때는 수전이 필요하고 전동 공구나 조명을 쓸 때는 콘센트가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면 매번 호스를 길게 연결하거나 멀티탭을 길게 늘려 써야 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처음에 외곽 내 모서리에 수전과 콘센트를 해두지 않아서 나중에 추가 공사로 100만 원 넘게 들었다는 후회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전기차 충전 수요까지 고려해서 집 외곽 모서리와 주차장 쪽에 반드시 수전과 전기 콘센트를 배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어서 창고 문제도 전원주택 거주자들이 많이 겪는 후회 중에 하나인데요. 입주 후 조립식 창고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초 없이 땅 위에 바로 올리면 장마철에 빗물이 스며들고 몇 년이 지나 무게 때문에 창고가 기울어집니다. 이 문제는 건축할 때 레미콘이 들어올 때 함께 시멘트 기초와 배수로만 만들어두면 해결이 됩니다. 초기 작업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시 하려면 두세 배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공기순환도 중요한데요. 다음으로 실링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히 복층 주택 구조에 사시는 분들은 여름엔 2층이 덥고 1층은 오히려 너무 춥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때 실링팬은 단순한 인테리어를 넘어서 여름엔 에어컨과 함께 사용해서 냉방비를 10%에서 20%를 절감할 수 있고 겨울엔 따뜻한 공기를 순환해서 난방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실링팬은 평균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설치가 가능해서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이어서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태양광입니다. 여름철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비용을 폭탄 맞았다라는 후회담이 많은데요. 태양광을 설치한 분들은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놔도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수준의 전기 요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 나오는 전기 요금이 확 줄어든 것인데요. 여기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까지 설치하면 낮에 생산한 전기를 밤에도 쓰면서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ESS는 초기 비용이 너무 높고 관리도 까다로운데요. 따라서 20, 30평대 전원주택은 ESS보다는 태양광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건물의 단열과 창호 성능을 강화함으로써 보완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차기 콘텐츠로 전원주택 태양광 설치 국가 보조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어서 전원주택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벌레와 곰팡이 문제. 많은 거주자들이 장마철마다 곰팡이가 벽지에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방충망과 환기 시스템은 기본이지만 벽체의 자재 선택에 따라서도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ALC 주택에 사는 분들은 확실히 곰팡이가 덜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ALC는 습도가 높을 때는 습도를 흡수하고 건조할 때는 방출하는 습도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덕분에 목재나 콘크리트처럼 별도의 방습 내장재를 덧붙이지 않아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에 전혀 타지 않은 불연제 소재라서 화재에도 안전합니다. 곰팡이 문제로 도배를 반복하거나 방습 공사를 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이 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방충, 방습 설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한 자재 선택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원주택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은 겨울 난방비와 여름 냉방비입니다. 한겨울에는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ALC 주택 거주자들은 겨울에도 실내 온도가 안정적이라고 말합니다. ALC 벽체는 기포 구조 덕분에 단열과 차음 성능이 뛰어나서 ALC 자재 기본만 해도 단열이 충분히 효율적입니다. 특히 20, 30평대 전원주택이라면 무리하게 최고급 로이유리 창호를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ALC 벽체와 중급 이상의 창호 정도로도 난방비 절감을 크게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서 벽난로나 주물난로 같은 보조 난방을 더하면 난방 보완은 물론 전원생활 특유의 낭만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10가지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전원생활을 하신 분의 경험과 휴먼하우스의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10가지 기본 수칙만 지키셔도 수천만 원의 낭비를 막고 10년이 지나도 후회 없는 전원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휴먼하우스 채널에서는 전원주택 집짓기와 전원생활의 꿀팁을 꾸준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휴먼하우스의 정보를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전원생활, 지속 가능한 전원생활, 휴먼하우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